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확연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는 여전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골디락스에 진입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가 역대급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 구매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에 전 세계적인 관광 열풍이 불면서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지나치게 관광객들이 많아지자 관광지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가 요즘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요즘 뭐 연일 아주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각종 지표가 탄탄한 그런 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6월 CPI가 3%로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건 뭐 지난주에 이미 크게 보도가 됐고요. 27개월 만에 CPI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완전히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비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게 경기가 좋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뭐 마켓이나 이런 데 장에 가면 너무 모든 가격이 비싸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좀 그렇지만 그러나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또 오르지 않고 계속 지금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미국 경제 대단히 좋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사실상 이제 골디락스에 진입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현재 상태를 요약하면 금리는 높고 물가는 안정되고 네. 소비가 폭발하는 이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례적이죠. 기준금리가 높으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요. 유동성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연준도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 위축을 바랬던 상황인데 경기가 위축돼야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어야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던 연방준비제도의 공세, 이게 1년 이상, 1년 한 4개월, 5개월 계속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이겨냈다. 연준을 이겨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은 이제 끝나가는데도 소비는 더 폭발하면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진입한 것으로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골디락스라는 말이 최근에 네.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예요? 예, 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어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바로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골디, 황금색을 뜻하는 골드와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락의 합성어입니다. 골디락. 그래서 금발머리가 골디락스인데 이게 그 유명한 잉글랜드의 전래동화 있죠. 곰새마리 전래동화, 여기에 등장하는 금발머리 소녀 이름이 골디락스입니다. 이제 여기서 유래했는데 곰새마리를 보면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세 마리 있잖아요. 그 곰 가족이 숲속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식사를 위해서 죽을 끓였는데 너무 뜨거워서 죽이 식기를 기다리면서 곰 가족 세 마리가 이제 밖으로 산책을 나갔고 그 사이에 이 골디락스가 곰 가족 집에 들어왔는데 이 곰집에 들어가서 아기 죽을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빠 곰의 죽은 너무 뜨거웠고요. 엄마 곰의 죽은 너무 차가웠고 아기 곰의 죽이 적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 좋았다는 거. 그래서 이 곰 세 마리의 동화에 나오는 죽을 경지에 비유한 건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딱 먹기 좋은 죽, 아기 곰의 죽, 이 상태가 바로 이 가장 좋은 경제 상태. 그래서 골디락스, 여기서 유래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찌 됐건 이 골디락스는 경제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아마존이 매년 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죠. 올해는 네. 7월 11일과 10일,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열었습니다. 단 이틀 행사를 통해서 무려 3억 7,500만여 개의 상품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틀 동안에 3억 7,500만여 개의 이 상품. 특히 첫날 11일에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신기록을 세웠다는 그런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존 창사 이후 사상 최대 하루 판매량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억 7,500만 개 가운데요. 제가 산 상품도 하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더를 한 것도 그것도 참 신기록이지만은 그게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가 다 델리버리가 잘 됐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네. 그런데 이 아마존이 주도한 프라임데이 행사, 미국의 이 온라인 쇼핑 전체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마케팅 데이터 분석 회사 아도베죠. 아도베가 그 미국 온라인 쇼핑 전체가 화랑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 아마존 프라임 그 행사가 프라임 행사가 바로 이 프라임데이 행사가 그런 그 미국 쇼핑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프라임데이 이틀 동안 행사인데 그 이틀 동안 미국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127억 달러가 소비된 것으로 와,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합니다. 127억 달러. 이틀 동안. 이틀 동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이틀 동안 16조 1,544억 원의 매출을 예. 올린 겁니다. 이틀 동안 16조 1,544억 원의 매출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2022년 프라임데이 행사 때 미국 온라인 매출액이 119억 달러였는데요. 1년 만에 8억 달러의 매출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찍어 누르려고 해도 미국 경제는 눌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 골디락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마존 판매 상품 수도 앞서 3억 7,500만여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는 3억여 개였어요. 근데 네. 이제 1년 만에 7,500만여 개가 더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네. 대단한 지금 그 경제 화랑세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지금 보이고 저는 있습니다. 청소기를 하나 샀는데요. 네. 원래 가격이 900여 달러인데 이거 200여 달러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75% 할인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클릭을 해서 샀는데 아이고, 75% 디스카운트면 네. 사야죠.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75%까지 디스카운트가 될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의문은 있었어요.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써보고 좋으면 말씀드릴게요. 뒀다가 자. 파세요.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아마존이 그렇게 엄청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그 소비력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리 그 긴축을 하고 연준이 1년 이상 긴축을 하고 고금리 네. 정책을 펼치고 그래도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네. 소비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할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하죠. 연방상무부의 그 5월 소매 판매가 이 전월 4월보다 0.3%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2%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조를 보였고요. 6월 소매 판매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비슷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높다는 거. 그게 결국 그 아마존이 기록적인 그 매출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은 이 고물가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소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궁금한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미국인들이 소비력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느냐? 그것도 궁금한데 고용 시장이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계속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미국인들 소비가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사실 너무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 그러려면 실업 사태가 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돈을 못 쓰고 돈을 못 써야 물건값이 내리고 그래야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강공을 밀어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냈죠. 이 고용이 버텨냈습니다. 지금 그 주간 실업봄 청구자 수로 보면 지난주가 23만 7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그 전주에 비해서 1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숫자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세게 공격하고 있는데도 뭐 금리 다 또 올리고 싶으면 올려라 이런 얘기.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계속 실업자는 줄어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있으니까 일하고 임금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소비에 나설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임금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임금이. 6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그 전달 5월보다 0.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0.3% 오른다는 것이었는데 0.1%포인트 상회했어요.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임금이 올랐고요. 전년 동월 대비 1년 전과 비교하면 4.4%의 임금이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전보다 4.4%가 올랐잖아요. 근데 연준의 물가 상승률 이상적 목표치가 2%.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지금 물가 목표치보다 2배 이상 높고요. 지금 현재 물가가 CPI가 3% 나왔으니까 CPI보다 임금 인상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비 여력이 있는 거죠. 소비 여력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소비에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지금 네.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연준이 조만간 긴축을 이제 끝낼 것 같으니까 이 미국 경제 호황이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 우리가 근데 체감은 못해요. 사실 그 마켓에 가도 물건값이 좀 더 내려오면 좋은데 아직도 물건값이 비싸고 예전 같으면 쉽게 살 수 있는 걸 요즘은 좀 망설여지죠. 못 삽니다. 근데 맞아요. 그런 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죠. 예,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여행객들이 폭발적으로 네.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요. 예. 유럽이 행복의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고 몸살을 앓고 맞아요. 있다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소비력이 앞서 증가한다 그랬는데 그 소비 중에 네. 상당부가 이제 여행업 쪽에 집중됐습니다. 예. 그 관광이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잖아요. 어디론가 갈 수가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 여행이 가장 타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여행입니다. 맞아요. 여행이죠. 그래서 팬데믹 종료 이후에 가장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 게 관광 산업, 여행 산업이고요. 그 관광 업체들이 힘들었던 만큼 사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갔던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팬데믹 종료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행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복 관광. 맞아요. 예. 보복 관광. 그러니까 그동안 못 간 것을 보복하듯이 관광 간다 그래서 보복 네. 관광, 리벤지 뭐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이 3년 이상 관광을 못 간 것에 대한 보복 관광.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관광지가 사람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고 특히 유럽이 아주 관광 명소들이 많잖아요. 네. 유럽에. 이게 전 세계에서도 가장 관광지가 많은 대륙인데 수많은 국가마다 다 관광지들 천지인데 이 관광지마다 지금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서 유럽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관광조차 쉽지가 않다고 그렇다고 그래요. 하는 그런 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여행 가는 거, 특히 유럽 여행 가는 거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도 별로 재밌게 관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인데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에 관광객들이 장사진을 이뤄가지고요. 입구와 바닥, 분수대 앞 등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가지고 입장을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그런 얘기고요.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티켓을 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럽니다. 파리에 도착하기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파리에 도착해서 루브르 박물관 티켓을 사는 건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예, 파리로 여행 간다고 생각을 하면 6개월 전에 루브르 박물관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딱 도착했을 때 루브르 박물관 들어갈 수 있어요. 6개월치가 지금 밀려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더군다나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원을 더 제한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만 지금 받고 있다고 그래요. 하루 4만 5천 명씩 받을 수 있는데 루브르가 요즘은 하루에 3만 명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6개월 앞에 예약을 해야지 본인 관광하는 시기에 가서 볼 수 있다. 그럼 현지 주민들도 네. 피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사실 오면. 관광객들이 많다는 건 현지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네.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좋은 건데 그런 좋은 거를 넘어선 만큼 불편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광을 장려하고 혜택을 주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올 1분기 호텔 이용자 숫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호텔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막 거리도 어질러지고 이러니까 지자체별로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고 관광의 질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유럽에 보면 관광의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관광객들 많은 걸 싫어한다고 그러죠.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나타나서 프랑스도 지금 제한하고 있고 스위스도 이젤바르트 지역에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간다고 그래요. 아시안 관광객들. 거기가 K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장으로 알려지면서 K드라마 팬들이 거기 가서 인증샷을 찍고 뭐 이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스위스 사람들도 짜증이 나니까 지자체에서 1인당 $5씩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무조건 거기 $5를 원래는 굉장히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5를 벌겠다는 게 아니라 네.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네 좀 오지 좀 마라. 네. 오지 마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5 내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이탈리아 포르토피노 해안가 마을인데 석 달 전부터 사진 촬영이 금지됐어요. 네. 여행 가서 사진을 못 찍으면 사실 여행을 간다는 큰 즐거움이 사라지는 건데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관광지가 훼손되고 있고 그러니까 관광객도 너무 많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요. 너희들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웰컴하지 않으니까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사진 못 찍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관광객들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요즘 오는 관광객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그래요. 너무 수준 떨어지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아주 싫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이게 배부른 또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네, 그 사실 것 같아요. 아니 뭐 한국 프로그램도 보면 말입니다.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드라마 아니면 전부가 다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뭐 유럽이라는 나라는 뭐 여기저기 안 가는 데가 없고 네. 캠핑까지 더더구나 갑니다. 동남아 쪽은 뭐 말도 못하게 가고 네. 그냥 전부 국민들 보고 어디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맞아요. 네. 좀 너무들 해요. 좀 그런 거 보면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